우리 역사상 중국 정벌을 시도했던 왕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왕은 조선 태조 이성계였고 두 번째 왕은 조선 17대 왕 효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조선 태조 이성계 중국 정벌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계는 우선 체력적으로 거구장신이었으며 엄청난 힘을 가진 항우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술에 통달을 해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격구의 천재였으며 그의 기마술은 말을 타고 달리며 화살보다 빠르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활솜씨는 100발이면 100발 다 맞추고 1000발도 다 명중시키는 아주 신궁이었으며 그의 사거리는 보통 장수들의 사거리 2배를 날아갔습니다. 약 한 280m에서 300m를 화살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총이 없던 그 시절 이성계를 무술로서 당할 자는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무술의 달인이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군사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군대 지휘에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 30년간 전투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상승불패의 명장이었으며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맹장이면서 용장인 그는 성품은 매우 부드럽고 온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넓고 아주 관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저자세로서 생활을 했으며 심지어는 부하 장수들한테도 먼저 인사를 하고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매우 사랑했는데 그 병사들 막사에 들어가서 병사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병사들의 등을 두들겨주고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서 병사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모든 장수와 병사들은 이성계 밑에서 군대 생활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겸손하여서 젊은 문신들을 보면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무식하니까 나를 가르쳐 달라고 항상 머리 숙여서 젊은 문관들을 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고려의 31대 공민왕은 원나라 세력을 이 한반도에서 몰아내려고 그러고 있었죠. 그래서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과 이성계는 공민왕에게 협조를 해서 원나라 세력을 한경도에서 몰아내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경도에서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성계 아버지는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대영전이었습니다. 한경도 그 두메 산골에서 개경으로 고국 관리가 되어서 진출하였다니 영전 중에 영전이었죠. 그때 20대 초반인 이성계도 아버지를 따라서 개경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 이성계는 무술로서는 당할 자가 없는 그 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재 재능과 그 무술의 능력을 남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겸손하게 저자세로 대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26세 되던 해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이 일어나자 이성계는 그 반란군 진압을 나갔습니다. 그 박이가 일으킨 반란군인데요. 반란군을 아주 순식간에 진압을 해서 이성계는 조종해서 눈에 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홍건적 20만 명이 고려를 쳐들어와서 개경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개경을 탈환을 해야 되는데 홍건적 20만 대군이 개경을 점령하고 있어서 어느 장수 하나 개경 탈환에 선봉을 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27세 젊은 이성계는 가병 2,000명을 데리고 선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2,000명을 데리고 20만 명이 점령하고 있는 개경을 향해 돌격하여 홍건적의 적장 사유와 관선생을 죽이고
승기의 기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군사들은 이성계의 그 개성 동문을 점령하고 적장을 죽였다는 깃발을 보고 와 하고 달려 들어가서 드디어 개경을 탈환을 했죠. 그러니까 개경 탈환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바로 27세 젊은 이성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그 공으로 아버지가 하던 동문면 병마사, 지금으로 말하면 군단장급이죠. 그 벼슬을 제수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성계는 항상 겸손하고 저자세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성계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원나라 군벌 나하추가 고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하추는 동아시아 최대 군벌이었는데 명나라도 그를 제압을 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강력한 군벌이었습니다. 젊은 이성계는 그 나하추 군대 5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을 인솔해 나가서 나하추 군대를 하루 만에 격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하추의 부하 장수 중에 아주 맹장이 있었는데 그 맹장이 말을 타고 진격해 달려오는 걸 말을 쏘았습니다. 그 말을 쏘니 이 말이 깜짝 놀라 뛰어오르자 그 장수는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고삐를 잡고 워워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입을 벌렸을 때 이성계는 화살을 쏴서 그 장수의 입속으로 화살을 명중시켜서 그 장수가 마리에서 떨어져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그 영화 같은 장면을 본 고려 병사와 장수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와 하고 맹공격 달려 들어가서 그 나하추 군벌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고려 말에는 왜구들이 자주 쳐들어왔는데 그 왜구들은 쳐들어오면 백성들을 살육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뺏어가고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신음하면서 살았는데 그 왜구들 쳐들어오는 걸 다 이성계가 나가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매우 성품이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어루만져주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해서 이성계의 인기는 정말로 날로 치솟아 올라가서 고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성계에게 드디어 시련이 왔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이성계 보고 명나라가 정벌을 하고 있는 요동으로 정벌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요동 정벌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고 무리한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지만 이성계는 할 수 없이 명령을 받들고 요동 정벌을 나섭니다. 그 요동 정벌을 나서는데 지금 신이 죽은 방이죠. 압록강을 건너는데 장맛비가 내려가지고 강물이 범람해서 압록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부대는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하도에 진을 쳤죠. 비가 또 와서 위하도가 물바다가 되어서 병사들은 물바다 속에서 잠을 자야 되고 식량 보급이 끊어져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여름이 돼서 질병이 창궐하여 질병으로 병사들이 죽어가고 병사들은 탈령이 많아져서 도망을 가고 그 상태에서는 강을 건너기도 힘들고 강을 건넌다 한들 전투력을 이미 다 상실해서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병사들을 보니 너무너무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이 병사들을 그대로 다 죽일 수가 없다. 돌아가야 된다. 즉 회군이죠. 그래서 이성계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군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자, 제군들,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개경으로 돌아간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진동을 시켰습니다. 이성계의 뒤를 따르는 병사들은 노도와 같이 개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권력은 이성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성계를 따르는 문관들, 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성계는 정권을 확고부당에 잡았죠.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때는 고려는 완전히 피폐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모든 땅은 곤문세가와
사찰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송곳을 꼽을 땅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권문세가와 사찰들은 그 불쌍한 농민들로부터 생산량의 80% 이상 되는 소작료를 걷어갔습니다. 그 80% 이상의 소작료를 내고 농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역을 해야죠. 그래서 백성들은 헐벗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그 백성들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제일 먼저 고려의 모든 토지 문서를 다 압수했습니다. 모든 고려의 토지 문서를 다 개경에 모아서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토지 문서가 많았으면 3일간 개경에서 불을 탔다고 해요. 그 3일간 개경에서 불을 탈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성계 장군 때문에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죠. 이제 고려의 모든 토지는 국가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정도전 등 그 따르는 사람들은 그 토지를 농민들에게 균등 분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신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도 토지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주지는 못하고 과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관료들의 월급용으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이성계와 정도전 등이 고려의 모든 토지를 백성들에게 균등 분할을 해서 자영 농업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의 자본주의 경제 혁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 있다 고려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 했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이성계가 추대되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으로 추도되어 조선이 건국이 되었습니다. 불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망했던 고려이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 조선은 불교를 배척하고 불교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이상인 성리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개인 자신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기가 독실한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치 이념에서 불교를 버리고 성리학을 택했습니다. 즉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 종교까지도 포기하고 버린 휴머니스트 왕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되자 명나라에서는 겁이 났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명장, 맹장, 지장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의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이 그때 가지고 있던 말을 1년에 9,000마리, 10,000마리씩 뺏어가서 조선의 기마병력을 약화시켰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조선의 여인들을 1년에 수천 명씩 강제로 명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이성계는 말을 뺏긴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조선의 그 여인들이 명나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니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면 우리 후손들을 대대로 이런 굴욕과 모욕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을 불렀습니다. 자기의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도전이 적극 찬성을 했습니다. 조선은 몰래 중국 정벌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는 중국에 사대하고 뒤로는 중국을 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중국 몰래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출진의 날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1398년 8월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안 있으면 출진을 해야 되는데 그만 태조 이성계는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권력을 탐하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권력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중국 정벌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태조 이성계가 중원정벌에 성공을 하였다면 조선은 500년 내내 중국의 간섭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또 나아가서 아시아 최고의 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항상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30년간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은 상승불패의 명장 전쟁 영웅 이성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 이성계는 명장이면서도 휴머니스트 장군이었습니다. 병사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부하 장수들을 다독여주고 아껴주어서 그의 군대는 항상 사기가 충천하고 용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와 국가도 이성계 군대처럼 항상 상승불패의 조직이 되기를 바랍니다.